고등학교 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많거든. 공부 안 해도 머리 조금 있는 애들이 막판에 조금 이렇게 몰아서 하면 다 점수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여러분들 해보면 알아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열심히 해도 안 나올 수 있구나. 안 하면 나올 확률이 거의 없구나. 찍어서 많은 애들이 많죠. 그렇죠? 짜증나게.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저번 시간 유형 11번을 하다 끝났는데 다 PD야. 유형 11번. 그래프 여러분 다 그리고 가야 돼요. 오늘 안 된 놈들은 다 그래프 그립니다. 저거 다 풀기 전까지 탈출할 생각을 버리시고요. 그렸던 친구들이야 뭐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내가 넘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60번을 볼게요. 1160번 문제에서 자, 1160번 문제에서 기본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y는 x분의 a가 있는데 이게 기본형이죠? 이 기본형을 평행이동했어요.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냐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죠? 3만큼 평행했으니까 이게 점근선도 나오고 뭐도 나오죠? 점대칭도 나온단 말이에요. 점대칭이 a, 3 점대칭이에요. 자, 이때 서로 다른 두 직선에 대하여 각각 대칭이다 라고 했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요걸 줬는데 문제에서 밑에 뭐라고 줬냐면 y는 x 플러스 2에서 대칭이다. y는 mx 더하기 n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준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줬을 때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모르는 친구가 아직도 있다면 뭐 진짜 수업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슬픈 이야기지만 다 알겠지만 원래 y는 x 대칭이었던 게 평행이동한 거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었던 게 평행이동한 거예요. 얘가 저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m 값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당연하겠지만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m 값은 일단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대칭을 찾을 때 당연하겠지만 a, 3이었던 게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 요 두 직선이 이렇게 옮겨갔죠. 얘가 이제 옮겨가서 y는 뭐가 된 거야? x 플러스 이렇게 된 거고, 얘가 이제 뭐가 된 거냐면 마이너스로 쓸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제 n이 된 건데, 요거의 요 교점이 원래는 교점이 원점이었죠. 이제 교점이 뭐로 바뀌었겠어요? 이 교점이 뭐로 바뀌었어요? 당연했지만 요 a, 3으로 바뀌었겠죠. 이게 a, 3이라는 거예요. 평행이동한 게. 그래서 이 교점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얘네들을 뭐 하면은 교점이 찾아지는 거죠? 연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y는 x를 평행이동시킨 거랑 y는 마이너스를 평행이동시킨 거의 대칭이 나오면 이거의 두 개의 연방을 때려서 x축 평행이동과 뭐의 평행이동 찾을 수 있다? y축 평행이동. 이렇게 나오면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인단 말이야. 보여요? 딱 보자마자 보여? 이거 보자마자? 그러니까 요거에 뭐를 찾으면은 정확하게 점대칭이 보인다? 이거의 교점을 찾으면 연방이동. 그게 바로 점대칭이 나와요. 그 개념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왜냐면 결론은 이 유리함수라는 것 자체가 평행이동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미지수 몇 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2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기본형은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x분의 2 줬잖아요. 기본형은 끝났잖아.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주는 힌트들을 지금 총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첫 번째 뭘 얘기했죠? 첫 번째 점근선. 자,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떤 거죠? 점근선을 보자마자 뭘 알아야 된다? x축, y축 평행이동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가 점대칭. 원래 원점이었던 게 원점 대칭이었죠?
이게 옮겨간 걸 봤을 때 x축, y축 평행이동을 알 수가 있다. 세 번째가 이렇게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평행이동 됐을 때 그때 뭘 찾을 수 있다? 또 x축, y축 평행이동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찾는 방법은 이 둘의 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평행이동이 되겠죠. 이 평행이동한 거에 뭐를 찾으면? 교점을 찾으면 연방에서 교점을 찾으면 또 뭐를 찾을 수 있다? 평행이동을 또 찾을 수가 있겠다 이거. 이게 평행이동하는 거 찾는 거야. 얼마큼 평행이동했는지. 요게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옵니다.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평행이동만 찾아도 일단 미지수 두 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기본형만 찾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한 점을 주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한 힌트들을 총 세 가지로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워낙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게 A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일단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뭐 둘 다 지나가니까 뭐 A,3 대입하면 이게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럼 A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안 보여? A 몇이에요? 1이죠? 여기 A,3이라는 거야. 아, X축을 해만큼 표현했구나. 여기다가도 이제 A,3 대입할 수가 있겠죠? 둘 다 뭐 교점이니까 둘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에다 얼마 더 해야지 3이 되냐, 우리 태어나. 잘해요. 못 때리고 있지 마시고요. 그래서 A까지 다 구했죠. A, Mn을 구했는데 뭐 구하는 문제냐? 이 문제는. A에서 M을 빼요? 여기서 M을 빼래요. 1에서 M을 빼고 N을 더하래요. 그럼 다 덧셈이 되네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의 힌트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왜냐면 미지수 두 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곧바로 알아야 되겠고, 특히 이제 유리함수처럼 점근선이 있는 함수는 점근선이 되게 중요해요. 문제 풀 때. 이제 나중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1161번. 1161번. 전형적인 무슨 문제죠?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인데 항상 이런 문제가 많이 나요. 밑줄 착해서요. 어떤 다보면은 지나가냐 지나가지 않냐라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y절편의 부호를 찾는 겁니다. 다 똑같은 문제야. 자, 어느 다보면을 지나가냐 지나가지 않냐 문제는 다 뭐를 찾는 문제냐면 y절편 부호를 찾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옆에 써놓으세요. 어느 다분면을 지나가냐 이런 거는 y절편 부호 찾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y절편 부호가 돼야지만 이렇게 지나갈까를 예상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인데 마지막으로 보자면 결론은 얘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럼 이제 1161번을 풀어봅시다. 뭐 맨날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1161번에서 지금 뭐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연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연습이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 내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 마음도 아프고 많이 아프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표준형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뭐 유리함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x분의 3이라는 기본형을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표현한 거니까 그려보세요. 당연히 많이 그려보세요. 엄청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에요. 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안 그리는 애들한테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렵부터 못할 게 운명이에요,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있겠지만 뭐 y도 마이너스 2니까 정근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요 오른쪽하고 왼쪽을 그리는데 일단 여기는 100%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 4분면 100% 지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어느 3분면 지나가냐는 y절편을 구해봐야 돼. 0을 이렇게 대입해보면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1이가 y절편이 몇이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여기인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인다. 그래프가. y절편의 부호가 되게 중요하거든? 얘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1, 4분면을 지나겠지만 지금 이제 음수기 때문에 y절편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어느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다? 1, 4분면을 지나지가 않아요. 여기 2, 4분면 지나간 거 보이죠?
3, 4분면도 보이죠? 여기 4, 4분면도 보이죠? 다음 몇 번이 된다? 1,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1, 4분면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뭐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게 몇 번이다? 1163번이죠. 미지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래프에다 미지수 집어넣는 게 고등학교 때 이제 심심할 때마다 맨날 집어넣는 거죠. 이때 K 값의 범위가 뭐가 돼야지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도록 할 수 있겠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163번이. 아마 나눠야 될 거예요. 3문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본형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얘부터 이제 표준형으로 못 바꾸는 친구들은 뭐 답이 없겠죠? 노트북 안에서 일단 뭐 그리는 건 둘째 치고. 자, 1사분면 지나지 않습니다. 답이에요. 자, 요 문제가 기본형이 K 플러스 10에 달려있는데 얘를 나눠야 되겠죠?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아마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3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상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한 개가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눠서 문제를 접근하는 문제들을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3문제로 많이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얘를 K 플러스 11이 양수가 되는 케이스랑 두 번째는 K 플러스 11이 음수가 될 때로 나눠가지고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는 K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5가 정근선, 마3이 정근선, y가. 얘가 만약에 양수였어.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이 그려지게 되는데, 당연했지만 2, 4분면 당연히 그려지게 되겠고요. 4, 4분면 그려진다. 1, 4분면은 무조건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y절편이 뭐가 돼야 되냐면 양수가 돼야지 모든 4분면이 지나가요. 그래서 요때는 얘랑 y절편이 양수가 되면 모든 4분면을 지나가게 됩니다. y절편이 양수가 되면 모든 4분면이 지나가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음수가 됐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일단은 2, 4분면하고 어디가 지나가게 되죠? 3, 4분면이 지나가게 되겠고 이쪽에서 이렇게 되잖아. 절대로 1, 4분면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나올 확률이 없어요. 1, 4분면이 무조건 빕니다. 지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역에서는 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따져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거의 연립부등식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어떤 다분면을 지나가지 않냐는 문제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에 부호가 되게 중요하다? y절편의 부호가 키포인트예요. 대부분 다.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y절편 부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다 써놓으라고 한 거야. 왜냐면 이 문제는 저게 다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의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래프는 당연히 그려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y절편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y절편이 나오는데 5분의 k 플러스 11이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넘겨가지고 넘어가면 3 되겠고 5 곱하면 k 플러스 11은 얼마가 되는 거죠? 15보다 크다. 그죠? 0보다 크다도 있네요. 그럼 k는 마이너스 11보다 크다가 되고 이건 얼마가 되죠? k는 4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1도 있겠고 4도 있으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4가 되겠죠. 얘가 이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K는 4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연습하세요. 뭐 그래프 많이 그려보고요. 그래프 문제는 100% 나옵니다. 앞장에 나오든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든 무조건 나옵니다. 100%예요. 안 나올 확률이 없어요. 웬만하면 내시더라, 선생님들이. 자, 유형 13번으로 넘어가서 자, 오른쪽 그래프를 봤을 때 1164번을 보자면 어떤 규칙을 줬는지를 다 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봤을 때 뭐를 봐야 되냐? 첫 번째, 아주 보기 좋게 누구를 줬다? 정근선을 줬다. 그 얘기는 뭐를 준 거다? 평행이동을 다 준 거다. 정근선 x는 몇이죠? x는 마이너스 2랑 y는 1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주면 다 뭘로 접근해야 된다고요? 뭐로 접근한다 그랬어? 뭐로 접근해야 돼? 평행이동 줬잖아. 뭐로 접근해야 돼? 얘기를 맨날 못하니까 맨날 표준형 이제 지겹지 않냐. 여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있어야 돼요. K를 구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점을 하나 줬는데 몇 콤마 몇을 줬냐? 우리 유태요. 안 보여? 줬잖아 그래프로. 그래프도 못 봐야지. 1164번 하고 있지 뭐 어디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여기도 번호까지 써놨구만. 지금 뭐 안경을 바꾸던지 앞으로 오시던지 뭐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해결책을 놔두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우리 저기 잘 보이고 있는 오성은 어디 지나갔냐 지금? 좌표 1,1을 지난다고요? 2,2를 지난다고요? 확실해요? 2는 어떻게 하는 거죠? Y좌표 준 거 아니에요? 슬픈 이야기죠? 0,1을 줬겠죠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0,1을 줬는데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진짜 집에서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슬픈 이야기지만 0,1을 지나갑니다. 그래프 좀 그리세요. 자, 0,1을 대입해가지고 뭐를 찾아라? K 값을 찾아라. 그럼 문제 뭐 쉬운 문제죠. 그래프 그림 알면은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K는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에서 찾은 다음에 얘를 이제 뭐로 바꾸는 거죠? 다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통분하면 된다. 여기 일반형 써있다고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놈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 1은 x 플러스 1로 바뀌겠죠. 4번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b가 4고요. 그 다음에 c가 2가 되겠습니다. 다 곱해요. 몇이죠? 8이죠. 대부분 문제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점근선 놀이를 되게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 점근선으로 힌트를 되게 많이 줘요. 그래프 풀 때. 자, 그러면 이제 문자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좀 더 재밌겠죠. 1165번은 너무 똑같은 문제니까 1166
6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뭐, 잠도 깰 겸. 내가 여기 RPM은 프린트해서 줬죠? 저번 시간에? 뭐, 센 정도 풀어도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천재가 아니다. 상위권으로 갈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뭐, 그냥 밑에 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하시고요. 성적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제 뭐 원점지라 가는 거냐? 잘 안 보인다. 소빈아 이게 원점지라는 거 맞아? 그래프가? 맞아? 자, 이 정근선 뭡니까? 우리 유태원. 식 보면 정근선 뭐야? 전혀 그래프 그리는 거 맞지? 정근선이 안 나와. 여기 대놓고 주고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오성원 정근선 뭐야? 이게 뭐냐고 이름이. 여기 있잖아 여기. 확실한 거는 이제 그래프는 전혀 그려보지 않았다 집에서. 되게 열심히 그리려고 했지만 다 남아서 다 그리세요 제발. 응? 그래프를 안 그리면 여기 어차피 풀 이유가 없다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내가 집에서 최소 50개 정도 그려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려보셔야 돼. 이거 X, A죠. 뭐 누가 보더라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A잖아요. Y는 몇이야? C잖아요. Y C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게 결론부터 A는 모순수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다. C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다. 나오겠죠. 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결론 이런 거죠. 그래프를 잘 모르면 앞에서 아무리 다 줘도 못 알아먹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죠. 어차피 내가 아무리 아까 강의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는 소빈아 B의 부호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란 얘기죠. 이쪽에 이렇게 양수고 B는 음수란 얘기죠. 결론 A, B, C 부호 다 찾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약간 그거 있잖아. 2차 함수에서도 뭐 일반형 나왔을 때 뭐 AX제곱, BX제곱, BX 더하기 C 할 때 A, B, C 부호 찾으라고 하잖아. 2차 함수에서도. 아니 안 봤어요? 그런 문제 못 봤어요? 그래서 B가 특히 이제 대칭축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런 문제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건데 지금 그래프 그려놓고서 얘 부호 다 찾아. 똑같은 문제잖아요. 달라진 게 전혀 없죠. 얘는 좀 더 찾기 쉽게 줬잖아요. 대놓고. 청근선만 보면 부호 찾기 쉽게 줬으니까 나름대로 되게 쉽게 준 거예요. 아주 조금 어렵게 주려면 일단 저기서 일반형으로 나와야죠. 표준형으로 줬다는 것 자체가 다 좋다. 자, 그래서 A, B, C 부호가 다 나왔어요. 보자마자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에서 C를 빼야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면 당연히 양수죠. 기억이 맞는 거죠.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양수에서 음수 빼면 당연히 양수겠죠. 미음은 A씨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원점 지나간 것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0,0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한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니은이 나오지 않았을까? 원점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0 마이너스 A분의 B는 C다. 넘어가. A분의 B는 C. 양면에 A를 곱하면 B는 H다. 나오죠? 니은이 맞아요. 원점제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이 잘 모르겠어요. 디귿이 뭐로 줬는지 봅시다. A분의 B 더하기 C분의 A인데 자, A, B 부호는 어떻게 되냐? A, B 부호. A랑 B의 부호는 반대네요.
그 얘기는 얘는 음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C하고 A보도 어떻게 되죠? 반대죠? 그럼 얘도 무슨 수라는 거죠? 음수라는 거죠? 결론은 더해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디귿은 반대로 확인하네요. 디귿이 T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기억과 디귿은 A, B, C 부호를 찾아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니은은 누굴 찾으라는 거죠? 원점 지나가는 걸 통해서 관계식을 구해내라.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했냐? 그래프를 잘 알고 있냐? 근데 한 단계 더 가면 여기서 이제 미지수가 포함되면서 그래프가 막 바뀌죠. 바꿨을 때 그 미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묻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같이 나오겠죠. 기본 함수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합성함수, 역함수 나왔을 때 정확히 이해한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바로 미러풀인 거죠.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라는 얘기는요. 당연히 많이 그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면요. 이제 넌 누구니? 난 어디 있니? 맨날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까지. 그래프 그리는 원리도 다 알려줬고 집에서 뭐 그려보라는 것도 다 시켰지만 그럼에도 그게 안 그리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거고 열심히 그렸던 친구들은 당연히 잘 알아듣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요 차이죠. 요 차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킨 거를 계속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이제 안 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 우리 오성우는 뭐 시켰을 때 열심히 하냐 너는? 너 뭐 시켰을 때 열심히 해? 응? 게임 시키면 제일 열심히 해? 근데 뭐 게임 시켜서 돈 벌 게 없어서 문제인 건데 쉽지가 않은데 어려운 일이죠. 프로게임은 너무 관문이 좁고 프로게임은 너무 관문이 좁은 게 뭐 반에서 1등 이런 게 아니라 전국에서 몇 위 안에 들어야 돼가지고 지금 뭐 사실 너무 단계가 많이 올라가서 게임은 즐기세요. 게임 뭐 하면 뭐하죠. 자, 1167번만 풀고 쉽시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구하시오. 여기 있는 문제도 다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그래프 그려서 다 해석해라. 그런 문제죠. 너 그래프 잘 알고 있냐? 뭐, 내게 그거밖에 없지 않겠냐? 이제 뒤로 가면요. 합성함수랑 뭐 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직선도 좀 나오고. 이제 유리함수만 이제 물어보기 좀 되게 지겹잖아요. 다른 거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유리함수 내봤자 내게 뻔하죠, 뭐. 그래프 그릴 줄 알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써주고 마육이니까 1만 더하면 되겠네요. 마오되려면. 요거가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마 3이고 점대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대칭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정의역은 x 0될 때만 빼면 되는 거니까 분모 0될 때 빼면 x 마이너스 2만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래프 다 그려보세요. 연습 삼아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뭐 굳이 그릴 필요 없어서 안 그려도 되는데 지금 연습이잖아요. 웬만하면 그려라. 웬만하면 그려라. 그래프가 자다가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자,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x절편 되게 중요하겠죠? y절편 0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이니까 음수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 있겠죠. 그래서 1번 맞죠? 마이너스 2,3 대칭이라고 했고요. 2번 정의역은 x-2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죠. x축의 교점의 좌표는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x절편 구하라는 거죠. 일단 뭐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y에다가
0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문제죠. 기본적으로. 대입하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넘어가니까 3. 자리 체인지. x 플러스 2는 3분의 1.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좌표는 3번인데 마이너스 3분의 5,0이 맞습니다. 자, 1, 4분면 안 지나요. 4번이 t였죠?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지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형이 x분의 1이니까 x분의 1을 평행이동한 것입니다. 잘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기본 문제가 다 똑같은 게 그래프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유형 몇 번까지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냐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많이 그리라는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여기 그냥 풀린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편안하게. 자, 잠깐 쉬었다가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증명이 덫에 빠져서 빨리 못 나오네. 증명이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거기가. 자, 일어나세요. 우리 살아납시다. 부활하십시오. 리바이벌 하십시오. 이제 다시. 이제 또 빨리 또 수업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뭐 체육대회 빼고는 이제 없죠? 이제 백양은. 공부하면 되죠? 성사도 뭐 있어요? 노는 거 있어? 네, 체육대회하고 끝이야 이제? 네, 좀 비온대요, 안 온대요? 네. 열심히 하세요. 다치지 말고. 뭐, 체육대회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태훈이 전혀 좋아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좋아해? 뭐 하는데 좋아합니까? 응. 아, 춤춰요? 그래, 체육대회 뭐 춤이라도 춰야지 뭐. 다 댄스 레볼루션 느낌으로. 잘 놓으시고요. 1170번 볼게요. 이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가 있으려면 정의역이 제한이 돼야 돼요. 왜냐면 그 유리함수 자체가 이게 뭐 정근선의 기준으로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끝도 없이 증가하고 끝도 없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체 범위에서는 최대 최소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라요. 잘라서 잘 봐봐. 이게 자를 때 잘 보세요. 최대 최소를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 정의역을. 만약에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잘랐어. 야,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끝도 없이 감소하고 끝도 없이 증가하니까 최대 최소가 있겠냐 없겠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최대 최소 문제는 이렇게 자르든지 이렇게 잘라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양 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쉬운 문제들은 그냥 양 끝과 대입해가지고 큰 놈이 최대고 작은 놈이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런 문제들은 잘 출제가 안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래프를 이제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렇게 출제되기보다는 뭐 근데 1170번은요 그런 문제예요. 조금 민망하죠. 1170번. 사실 370번 같은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난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겠지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겠지만 학교 시험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양끝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2랑 2분의 1을 집어넣은 다음에 큰 놈이 최대, 작은 놈이 최소라고 풀어도 된다. 연습할 땐 당연하겠지만 그래프를 다 그리면서 그래프 놀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실전에서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양끝까지 집어넣고 푸시면 거의 다 정답입니다. 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근선은 x는 1이고요. y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던지 요렇게 그려주는데 0일 때 몇이냐? 1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1까지면 여기에요.
마이너스 2부터 뭐 2분의 1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보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마이너스 2가 최대가 되겠고요. 2분의 1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 이제 그려야 되겠지만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가 돼서 3분의 5. 여기가 3분의 5가 나오겠죠. 최대가. 그 다음에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0이네. 여기는 최대 최소값을 더하면 답은 3분의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뭐 요런 뭐 간단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뭐 1172번 같은 거를 보시면 유리함수를 그리라고 찾으라고 먼저 시킨 다음에 찾은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구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만 내니까 너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뭐 시킨 거죠? 그래프까지 좀 찾아라 정도지 뭐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넘어가 보시면요. 1173번도 최대 최소값이 뭐 양 끝에서 나오긴 할 텐데 뻔한데 그 합이 2라고 해서 A 값을 찾는 문제니까 사실 전혀 어려운 문제들은 지금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래요. 유리함수에서 그래프를 정확히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저번에도 그랬지만 그래프 그림 연습 좀 해야라. 그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 그걸 하는 게 가장 기본기고 대부분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서 다 어려운 문제만 나오진 않잖아요. 앞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주는 문제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런 정도 공부하면 다 맞는 거죠. 이 정도 공부해서 심화 문제는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여기서 심화 문제를 맞을 만큼 공부할 친구들은 일단 국제고 있는 친구들과 소빈이 정도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맞을 생각이 없죠. 여러분 이제 기본기만 맞자라는 거에 이제 주의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공부를 하시고요. 이제 심화까지 맞출 친구들은 이거 풀고 RPM 풀고 이제 뭐 기출 문제들 정도 하나 풀면은 좋아요. 그 정도 풀고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 정도 풀고 또 그 정도 풀면서 정확하게 알고 푸는 연습을 정확히 하면 1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만 풀어도 엄청나게 많이 안 풀어도 여러분들이 푸는 거 보면요 제대로 안 풀어요. 그냥 잘 모르는 대충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늘어요. 빨리빨리 성적이. 자 넘어갈게요. 유형 16번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이제 위치관계가 되게 많이 나오지. 우리 기억납니까?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기억나요? 납니까?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대부분 이거 다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교점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점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 직선하고 유리함수는 몇 개까지 교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둘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최대 둘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힌트를 준 적이 있죠. 고1 때는요. 연방을 하면 다 2차 방정식. 교점이 맥시멈이 2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한 개도 나올 수 있어요. 언제겠죠? 그때는 접할 때. 접할 때도 다 뭐로 접근하겠죠? 한별식으로 접근을 하겠죠.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관계라는 게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 교점 연방에서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 이걸 통해서 위치관계를 파악하자.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안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서 딱 지나가요. 그러니까 위치관계 딱 하면은 교점 개수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지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174번을 보면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예요. 얘를 보자마자 얘가 누군지가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유리함수를 줬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줬어요. 단지 일반형으로 줬을 뿐이에요.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함수를 봤는데요.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안 떠오르잖아요?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 직선을 줬는데, 두 번째 직선은 이렇게 준 거예요. 당연히 얘도 보자마자 얘가 뭔 의미인지를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직방을 다 배웠기 때문에. 얘는 일단 표준으로 바꾸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될 거예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묶은 다음에 빼기 3, x 플러스 1분의 마3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표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어디에 미지수가 있냐면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죠. 되게 좋아하죠, 기울기에 미지수 있는 거. 기울기에 관계없이 어디 점을 지나냐면 0,1을 지나죠. 0,1을 지나면서 기울기에 대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렸을 때,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에요. 얘는 이제 돌릴 건데 0,1에서 이제 시계 반대 방향 돌릴 건데 이때 몇 점에서 만나는 걸 찾아라?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찾아라. 한 점에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접할 때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그림으로도 알고 항상 얘기할게요. 수식적으로만 구하는 건요. 나중에 응용 문제를 못 풀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항상. 그래프 그 다음에 수식적으로 어떻게 찾는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머릿속에 같이 기억이 돼야 돼요. 대부분 애들이 공부할 때 그래프를 안 그려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특히 독학하는 애들, 제대로 공부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 그래프가 빠져요. 응용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기본이 안 돼. 수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풀어봤자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된다니까요. 수학이라는 거는 그래프로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면서 수식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수식 가지고만 노는, 그럼 어떤 상황이야? 아, 몰라. 어떻게 응용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기라는 거야.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기들이 정확히 돼 있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화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심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꼬아놓지 않겠습니까? 기본기도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심화 문제를 이해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따져볼게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1입니다. 항상 그래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노세요. 그래프랑 거의 하나가 되세요. 마3이니까 이쪽을 그려주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0일 때 보니까 0일 때 마2예요. 여기 지나갈 때 이렇게 마2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유리함수 그린 거고 0,1이 어디냐? 0,1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접할 때 우리 되게 쭉 올라가니까 이렇게 접하는 게 그려질 수가 없겠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다 보면. 접할 때는 여기 쭉 내려갈 때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접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딱 되면서 이렇게 딱 여기에 접할 확률이 있네요. 그림적으로 그냥 이런 거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봐봐. 여기서 이제 안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다가 가다가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되면 안 만나요. 정확히 정근선이 안 만나죠. 여기서 조금만 커지잖아요? 계속 안 만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0,1에서 돌렸을 때 몇 점에서 만나는지 다 찾아보는 것도 이런 게 공부인 거야. 접할 때만 그런 게. 당연하지만 뭐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기울기 없겠죠. 이렇게 이제 약간 앞으로 딱 가면 이게 만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요. 무조건. 그러니까 음수일 때 무조건 만나다가 계속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거 그 점에서 안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안 만나냐? 딱 기울기 0이 됐어요. 안 만나요. 기울기 양수돼도 안 만나요. 이 정도까지 안 돼요. 요것보다 기울기 커져요. 요렇게 커질 때 처음으로 만나요. 한 점에서. 계속 안 만나요? 이때 만나게, 이렇게 안 만나죠. 안 만나요. 계속 안 만납니다. 안 만나다가 이거 기울기보다 커질 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요. 접할 때부터. 그래서 더 커지면 계속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마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내려가면서. 접할 때보다 커지면. 그래서 결론은 이런 상황이다. 돌렸을 때.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연방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 접할 때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연방을 때려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프로 보자면. 자, 일단은 1은 사라지겠죠. 이렇게 1은 사라지겠죠. 자, 이제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곱한다? x 플러스를 곱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고1은 그냥 치트키예요. 연방하면 2차 방정식이 무조건. 그것만 모아놓은 거야. 자, 그래서 kx제곱 kx 넘어가면 플러스 3은 0이라는 연방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오겠고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판별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 c는 0이다. k제곱 마이너스 11k는 0이 되겠고요. k는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0이 되냐? k가 몇일 때? 12일 때. 이때가 12일 때라는 거. 딱 접한다는 거. 이해됐나요? 그래프로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답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프로 했고, 그걸 뭘 구한 거고, 내가 어떻게 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이런 게 다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잘 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심한 문제를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잘 안 되면 심한 문제는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을 조금 배웠다고 문제를 풀 때 집합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봐. 1176번을 볼게요. 1176번은 A라는 집합을 문제 안 풀어줄 거예요. 해석만 해줄 거야. 지금 1176번은 A라는 건데 A라는 집합을 어떻게 줬냐면 좌표로 줬어요. x, y인데 그 x, y가 뭐다? 유리함수를 찍으라는 거죠. 그게 집합 A예요. 유리함수에서 좌표로 찍혔던 게 집합 A인 거고 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죠? 1차 함수죠. 그래서 이 두 집합이 그 좌표를 다 찍었던 값들 x, y가 A,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둘이 한 점이나 또는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날 때를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라는 문제예요.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집합적인 표현 방법으로 문제를 해석하도록 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못 알아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는 두 함수의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 안 만날 때를 구한 다음에 반대로 구해도 되겠고요. 한 점과 두 점에서 만날 때를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A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대다수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177번은 어떻게 바꿨냐면 유리함수를 전체를 다 갖다 쓴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죠? 유리함수를 1부터 3까지 이런 거죠. 유리함수가 만약에 뭐 이런 1부터 3까지가 이렇게 됐다고 쳐봐. 이게 1인 거고 이게 3이었어. 여기만 갖다 쓴 거야. 그리고 여기 0,1이 지나갈 때 직선이 있는 거야. 그럼 뭐 이게 맞나요? 그러면 요것보다는 기울기가 커지면서 요것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질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면 거의 다 어디에다가 미지수를 많이 넣냐면요. 일단 많은 미지수죠? 기울기. 기울기 돌리기를 사랑해요. 위아래 평행이동해서 Y축에다가 Y절편에다가 기울기 미지수 두기보다는 거의 다 기울기에다 많이 둡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1178번은 같은 문제인데 이게 항상 성립한대.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또 그래프 문제예요. 얘도 결론은 1178번이 있는데 2부터 6까지만 볼 거야. 나머지는 안 봐요. 2부터 6까지만 볼 건데 이게 항상 성립한대. 자, 이것도 그래프 문제입니다. 결론은 다 그래프 문제야. 모든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다 그래프로 물어봐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얘나 얘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데 둘 다 이제 0,1을 지나가면서 기울기 돌리는 건데 이때 얘는 고정이 되어 있죠, 사실. 그러니까 얘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해석만 하면. 근데 다 볼 필요가 없고 x가 어디만 보는 거야? 2부터 6까지만.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x-3이니까 플러스 몇 하면 되냐? 5 하면 되나? 이게 x-1분의 5 플러스 3이에요. 점근선이 1이거든요? 점근선 x가 1이고요. y는 3이에요. 점근선만 대충 그릴게요. 그 다음에 5니까 대충 이렇게 머리 떨어지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머리 떨어지게 그려지는 거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냐? 2부터 6까지만 볼 거야. 그러니까 2일 때 찍어요. 그 다음에 어디일 때 찍는다? 6일 때 찍어요. 거기만 보겠다는 거야. (0,1은) 어디 있냐면 0,1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대충 여기다가 칠게요. 0,1을 돌리는 건데 2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 5 더하기 3이니까 이때가 8이에요. 지울게요. 두 번째, 6일 때 집어넣으면 4예요. A는 이 함수보다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2부터 6까지 있을 때 밑에 있어요. A가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밑에. 돌릴 때 잘 보세요. 요렇게 있어도 다 밑에 있는 거야. 다 성립하는 겁니다. 점점 커질 수 있겠죠. 이 A가 점점 커지다가 언제 다 밑에 있을 수 있냐? 요렇게 지나갈 때. 요 점을 지나갈 때가 A가 제일 커질 때야. 기울기가 제일 커졌을 때. 이것보다는 더 커지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커지면 얘가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올라가서 여기 부분에서는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얘가 더 커집니다. 근데 여기가 A의 최대값이에요. 요렇게 지나갈 때가 A 최대값이다. 두 번째로 B는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지나가든지 최소 아무리 얘 B가 작아도 요렇게는 지나가야 돼. 여기를 지나가야 돼. B. 그래야지만 얘가 더 위에 있는 거야. 2부터 6까지. 이것보다 더 높아도 돼요. 못 높아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때가 B의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다. 이것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더 위에 있어서 요것보다 요 유리함수, 빨간색이 유리함수인데 요 유리함수보다 다 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큰 거지. 그래도 이때가 A 최대값, B의 최소값이어서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A 빼기 B의 최대값인데 여기서 이렇게 빼면 돼요.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푸는 문제인 거죠. 대부분의 문제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그래프 놀이가 시작돼요. 그래프 놀이를 하는데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럼 뭐 노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6,4죠? 기울기 어떻게 되냐? 6분의 3이니까 A 최대값은 몇이 된다? 2분의 1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B의 최소값은 여기가 2,8이니까 2,8이니까 2분의 7이니까 B의 최소값은 2분의 7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요. 그래서 이 B를 빼면 2분의 1 빼기 2분의 7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죠?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값입니다. A 빼기 B의 최대값입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들, 그래프 가지고 노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 다 그래프 놀이다. 그리고 이제 기울기 좀 돌려준다. 기울기 돌리는 거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그때 교점계수 찾는 거 너무 좋아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돌리면서 이해를 해서 교점을 다 찾아내야 된다. 그때 찾아내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전체 범위 때는 판별식이 쓰여질 수 있다.
전체 범위가 아닐 때는 양 끝점이 되게 중요한 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기예요. 이렇게 그런 기본기가 되면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을 때 걔네들을 접근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기본기가 잘 안 되는데 막 넘어가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심한 문제 나오면 뭔 소린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형 17번은 산술기와 부등식을 조금 배워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나와요. 산술기와 부등식. 산술기와 부등식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잠깐 기본만 소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넘어갔을 때 다시 자세하게 배울게요. 산술기와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뭐 그러고 놀고 있는데요. 산술 평균은 우리가 이제 진짜 많이 쓰는 평균이에요. 우리 오성훈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요. 산술 평균은 진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덧셈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냥 두 수가 있어. 평균 내래. 그럼 어떻게 하죠?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몇 수로 나누죠? 2로 나누겠죠. 뭐 3개 가지고 평균 내려가면 세 수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겠죠.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머릿속에 덧셈에 대한 평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뭐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이게 A, B의 산술 평균이에요. 그럼 기하 평균은 뭘까? 산술 평균이 있으면 또 뭐에 대한 평균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되죠. 덧셈만 있나요? 또 뭐가 있죠? 곱셈이 있죠. 이 곱셈에 대한 평균. 둘을 곱했어. 평균 내겠대. 뭐라고 나올까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있는데 둘이 곱했는데 평균 내래. 곱했으니까 곱한 거 평균은 뭘까? 곱한 거 평균 어떻게 내냐? 우리 오성 나누기 맞아요? 둘이 곱했는데 나누기가 맞을까요? 루트를 씌워주죠. 곱한 거의 평균이기 때문에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게 곱하기의 평균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머릿속에다 여러분들은 산술 평균은 덧셈에 대한 평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기하 평균은 곱하기 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언제 때만 쓰냐? A, B가 양수일 때만 씁니다. 음수일 때는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음수가 다니는 순간 얘가 존재하지를 둘 다 양수일 때만 쓰는데 이게 무조건 여기가 0보다 커나 같다 성립합니다. 이쪽이 무조건 커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나 같다는 걸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이 2분의 A 더하기 B랑 이 루트 AB를 좌변으로 넘겼을 때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걸 통해서 증명합니다.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완전제곱식으로 다 증명해요. 부등식 쪽에서 보면 알겠지만 일단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얘 뺄게요. 빼기 루트 AB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통분을 할 수 있겠죠? 통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분자가 어떤 느낌이냐?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얘가 뭐가 똑같다고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얘 제곱하면 A가 나오겠고요. 얘 제곱하면 B가 나오고요. 곱한 다음에 2배 할게요. 여기 있어. 그래서 얘는 누구나 받아야 돼. A, B는 양수예요. 일단 0보다 커나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실수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0보다 커나? 같겠죠.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어떻게 된다는 거야? 0보다 커나? 같다라는 얘기야. A가 0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는 이걸 우변으로 넘기면 2분의 A 더하기 B가 항상 뭐보다 커나 같다는 거야? 루트 A, B보다는 커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그럼 둘이 같을 때는 언제냐? 이게 0이 될 때거든요. 언제 0이 되냐? 유태형. 이게 0이 언제 되냐? 제곱, 완전 제곱식이 0이 된다는 건 뭔 소리야? 이 안에가 뭐가 돼야 돼? 0. 그럼 A랑 B랑 어떻게 하면 돼? 0 되려면 루트 A 빼기 루트 B가 0이 되는 거잖아. 루트 A랑 루트 B랑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같아야 된다고. A, B 양수니까 서로 같겠죠. 등호는 언제 때다? 등호는 언제 때 성립한다? 등호는 A,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게 산수의 기하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양수일 때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자 제발 얘를 잠깐만 분석해 볼게요. 오늘 뭐 길게 안 할 테니까. 얘가 이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대부분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아마 지겹게 봤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가 그래프 그려서 보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프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점이 최대, 제일 밑에 있는 점이 최소. 이제 그래프로 최대 최소를 찾는 방법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산수의 기하 부등식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고1 때 만약에 최대 최소값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2차 함수 아니면 산수의 기하 아니면 그래프예요. 나머지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딱 그것밖에 개념을 안 배워요. 산수의 기하가 하나 추가되는 거야. 지금까지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랑 그래프로 다 끝났다면 이제 뭐가 하나 추가되는 거야? 산수의 기하가 추가되는 거지. 근데 봐봐. 여기서 이게 최대 최소가 존재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해야 돼. 둘 다 바뀌면 이게 부등식이 안 나와. 일단 덧셈의 최소값이 나오려면 뭐가 일정해야 되냐면 곱하기가 일정해야 돼. 곱하기가 일정하다고 주면 A, B가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A, B가 일정하게 나올 때 2분의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곱한 게 일정하다는 거는 곱한 걸 일정하게 줄 수도 있겠지만 역수꼴로도 많이 줘요. 이런 거지. A랑 A분의 4가 곱해져. 그럼 곱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죠? 4. 그래서 곱한 게 일정하다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둘이 역수꼴이다. 이게 일정하다. A, B가 서로 역수꼴이 나오면 곱하기가 일정하게 나와.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두 수가 역수꼴로 나와서 곱하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때 덧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 A랑 B가 역수꼴이 나와서 곱하기가 자연적으로 일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덧셈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덧셈이 일정한 거야. 그때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곱하기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가 일정한 거예요. 그때 뭐를 구하냐?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둘 다 모르는 경우에는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산수의 기하 부등식에는 가장 큰 힌트가 뭐냐면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일정하든지 더하기가 일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부등식을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큰 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디서 써먹을 수 있냐? 유리함수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리함수가 y랑 x 값이 서로 역수꼴이에요. 곱하기가 일정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요 산수의 기하 가지고 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공식 쓸 때는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나 같다. 등호는 AB가 같을 때다. 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해줘서.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더 보기 편하겠죠. 덧셈에 대한 평균과 곱셈에 대한 평균.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 쉽겠죠? 실제적으로. 이걸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요거에서 이제 하나만 풀고 이제 조금 오늘 진도 빡세게 안 나간다 했으니까. 왜냐면 선생님 컨디션도 별로고 내 컨디션이 별로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뭐 진도 많이 느리진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겐 질문은 또 요즘은 또 이제 비대면 시대도 가능하잖아요. 이제 와서 질문하는 게 그냥 좋긴 한데 뭐 이렇게 중간에 주면 한 시간 되면은 영상 찍어서 태블릿 몇만 들고 다녀요. 왔다 갔다. 집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왔다 갔다 들고 다니니까 저는 시간 되면은 웬만하면 갖다 풀어줘서 영상을 올리죠.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혼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같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찍어서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뭐 영상 찍어놓으면 자기가 또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볼 수 있잖아요. 아이, 꼬이도 보기 싫어도 보기 싫으면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선생님이 얼굴을 보기가 내 얼굴이 안 나오는 거 생각하니까 내 얼굴이 안 나와요. 태국이 나오니까 목소리만 나오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는 x분의 1 빼기 9 더하기 3이고 이때 정의역은 1보다 크다. 오른쪽만 보기로 했어요. 이때 정의역에서 x가 1, 정문선이 그 다음에 y가 3이에요. 9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여기서 여기 위에 p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 정문선으로 내렸을 때 수전 레바를 내렸을 때 이 값이 q예요. 여기 y쪽 정문선에 내렸을 때 값이 뭐죠? r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좌표를 x좌표를 잘 모르니까 a라고 놓을게요. 모르니까. 그럼 이 p좌표는 뭐가 되냐면 a, a-1분의 9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냐면 pq랑 pr의 최소값이에요. 그럼 pq는 어떻게 되냐? 자, pq는 위아래 값이니까 이제 할 때도 됐죠. 이제 위아래 값이면 위에 y좌표에서 밑에 y좌표를 빼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면 3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없어지겠죠? 그럼 pq는 뭐가 되는 거야? a-1분의 9가 됩니다. 됐나요? 너무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 아니죠? 자, 이제 PR도 구해봅시다. PR도 뭐 누가 보더라도 좌우니까 무슨 좌표끼리 빼면 되겠죠? X좌표끼리 빼면 되는 거 정도 아시죠? 여기가 A 뭐야? 여기가 X가 몇이죠? 1이니까 A에서 1을 뺀 게 뭐가 된다? PR이 1 빼기 1이에요. X좌표끼리 빼면 되니까 1 빼기 1. 둘이 딱 봤더니만 곱한 게 일정한 역수꼴이죠.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와요. 최대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결론은 PQ 더하기 PR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얘는 지금 한 놈은 A-1분의 9가 되겠고 한 놈은 A-1이 된단 말이에요. 둘이 곱하면 일정해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얘가 양수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X는 뭐라고 줬죠? 1보다 크다. 음수가 안 되게 준 거죠. 음수 안 돼. 왜냐? 한수기하를 적용 못하니까. 그럼 얘는 아까 여기 나오죠? 두 수의 합은 뭐보다 크나 같다? 2배의 루트 곱한 것과 크거나 같다. 그대로 쓸게요. 2배의 루트. 자, 둘이 곱하면 몇이냐? 태훈아. 어려워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걸 물어봤다고 생각하죠. 둘이 곱하는데 A 제곱이 된다고요? 그냥 약분되지 않나요? 누가 보더라도 약분되지 않나요? 둘이 곱하면 몇이 되죠? 9가 되겠죠. 이렇게. 역수꼴이 되면 자연적으로 곱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술기와 부등식에서 가장 큰 힌트는 뭐냐면 곱하기가 일정되다는 얘기를 주면 너무 조금
너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역수권을 많이 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뭐보다 커나갔다? 2 곱하기 3이니까 6보다 커나 같다. 그럼 이 최소값일 때는 이 둘이 어떨 때라겠죠? 이 둘이 어떨 때라겠죠? 같을 때예요. 둘이 같으려면 3이면 되나요? A-3이 3이면 되나요? A 빼기 1은 3이면 같겠죠? A 빼기 1이 3이면? 3분의 9도 3이고 3이니까? 아니? 봐봐, 이게 6이잖아. 6이면 반띵이 아니겠냐? 같으려면. 반띵? 3, 4. 그럼 A 빼기 1이 3이면 A는 몇인 거죠? 4. 여기가 4일 때가 최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답은 6이에요. 자, 이렇게 산술기하 부등식을 통해서 얘가 누구랑 콜라보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되냐면 유리함수. 최대 최소. 왜냐면 자연적으로 역수꼴이 나오잖아요. 유리함수에서. X좌표랑 Y좌표가. 그러니까 유리함수에는 산술기하 부등식을 써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왜냐? 역수꼴이니까. 자연적으로 내기가 쉬운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1182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뭐 상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같은 개념이에요. 평행이동들을 좀 잘 보시고 웬만하면 산술기하로 가겠구나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들을 잘 해석하시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가 이제 토요일이 되겠죠? 오늘 목요일이죠? 아마 합성, 역함수,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합성 n 역함수,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유리함수가 좀 끝나고요. 유리함수가 이제 끝나면 이제 조금 편한 무리함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좀 쉬워요, 무리함수. 유리함수가 조금 더 힘들고, 그래프 그리기도. 무리함수는요, 그래프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있다. 그동안 좀 공부를 했다. 한 10분이면 그래프 그리지 않을까요? 10분이면 완성될 것 같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 아주 쉽습니다, 무리함수. 그래서 무리함수를 못 그린다. 문제가 심각해요. 무리함수는 맞아야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숙제했고요. 여러분들 나중 거 그래프 안 되는 분들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되는 사람들은 쌤 풀고